전남 나주에서 4년째 일식당을 하는 노현주 씨.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지만 혼자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한 명씩 줄이다가 작년부터 제가 혼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홀 서빙도 혼자 다 하고 치우고 뭐 세팅하는 것도 이런 거 혼자 다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키워낸 식당. 하지만 지난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이게 12월 때예요. 이렇게 있었다가 이렇게 있었다가 여기 무한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12월 달에 힘들어지고 이런 고민 중에 눈에 띈 부업 광고. 유튜브 영상만 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고 시청하는 그런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시청한 걸 캡처를 해서 사이트에 올려주면 거기에서 바로 한 편당 최하는 뭐 500원짜리부터 최고는 8,800원까지 있어요. 한 편당. 그래서 그거 보고 올려주면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적립금이 쌓이고 그걸 바로 제 통장으로 인출을 바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업무 관리자는 고수익 미션이라는 또 다른 일을 권합니다. VIP 팀원들과 함께 가상화폐 구매를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된 VIP 대화방. 100% 수익을 돌려준다는 공지와 함께 수익 인증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8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저는 더 맞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넣게 된 거고. 일 자체도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가입하라는 사이트에서 지시에 따라 금액과 상승 등 버튼 3개만 누르면 성공. 하지만 200만 원을 넣은 뒤부터 팀원들 중 유독 현주 씨만 미션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너가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해서 회사에 자꾸 피해를 주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그렇게 잘못 누른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500만 원을 지금 넣어라. 바로 위약금을 냈지만 관리자는 현주 씨 탓에 서버 오류가 생겼다는 등 가진 핑계를 대며 출금을 막고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났다고 또 돈을 넣어. 네네. 그래서 이제 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또 내야 된대요. 이런 식의 수법이 돼서 결국은 또 1,000만 원을 또 마련해서 놓고 마지막에 1,665만 원까지 해서 3,5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는 일밖에 못한다. 제가 피해를 받은 그 돈에 대한 건 다 돈 세탁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취업 준비 중 용돈벌이를 찾던 주영 씨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접어서 포장하는 막 그런 거였거든요. 이런 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런 손재주 알바를 할 거냐 아니면 영상 캡처만 해서 이제 올리면 수익을 얻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광고의 종류만 다를 뿐 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고수익 미션으로 끌어들이는 과정도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방식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비난해요. 막
약간 너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고 약간 그것 때문에 좀 더 약간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고 전문가들은 함께 고수익 미션을 한 대화방 팀원들도 사기 일당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 피해자 하나에다가 나머지 다 사기꾼들입니다. 가스라이팅의 어떤 심리 구조를 갖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죠. 그럼 잠깐 떨어지면 이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되죠. 이게 나를 못 믿으니까. 처음부터 철저히 설계된 사기 구조. 어쩌면 같은 일당이 부업의 종류만 바꿔가며 벌이는 일은 아닐까. 특히 피해자들이 고수익 미션, 즉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가입한 사이트 역시 모두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취재진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사이트 주소를 모아 보안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했습니다. 소스코드나 이런 것들 분석했을 때도 웹사이트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개발자분이 개발을 한 게 아닐까? 실제 거래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상승 하락 뭐 이런 버튼이 아무 의미가 없는 버튼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다 가짜였던 겁니다. 내부 코드 구조를 더 뜯어보니 개발자의 특징도 발견됐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네. 디버그 메시지라고 보통 얘기는 하는데 서버에서 응답 오는 건 아니면 나만 확인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보통 내가 익숙한 언어로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저렇게 한자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한자를 좀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서버 위치를 추적해보니 미국의 한 서버 임대 회사가 나타납니다. 뭐 하는 회사가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서버 위치가 뭐 대략적으로 뭐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 거거든요. 고객 정보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쉽게 응하지 않는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고객이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이 그런 어떤 정보를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을 보통 방탄 호스팅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취재진은 직접 부업 사기로 의심되는 광고에 지원해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락이 오고 영상 시청을 제안합니다. 부업에 지원한 뒤 영상 시청 19번 10만 원짜리 소액 미션을 한 번 진행했고 9일 만에 고수익 미션 방에 초대됐습니다. 3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미션을 골라 돈을 보냈지만 추가로 90만 원을 더 요구합니다. 30만 원 미션인데 왜 90만 원을 입금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지금 근데 왜 또 입금해야 돼요? 지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방에 있는 것처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선금 120만 원이 들어갔고 단체로 가상화폐를 사는 고수익 미션이 시작됩니다. 3개를 연속으로 구입하라고 하면서 위에 2개는 지금 BTC, 근데 이제 맨 밑에가 BCH로 저것만 바뀌어요. 저기 이제
사람들을 함정에 걸려들게 하려고 저렇게 해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한번 안 틀리고 해볼게요. 또 BTC 120초 금액 30만 원. 120초 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뭐 이렇게 됐다 하면서 사람을 되게 조급하게 만들어요. 지금 저도 120초 만에 구매하라고 하니까 지금 저도 약간 마음이 좀 조급했거든요, 솔직히. 미션 완료.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무슨 일인지 이게 모르겠거든요. 곧이어 관리자가 오류가 났다며 공지하고 팀원들이 술렁입니다. 비난할 준비를 하죠. 이제 아마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팀원 중 한 명이 실수했다고 나섭니다. 저는 지금 제 탓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팀원 중에 한 명 때문에 데이터에 오류가 생겼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만난 피해자들이랑은 좀 다른 수법이거든요. 하지만 다 함께 성공해야 된다며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핑계를 대며 돈을 더 요구하는 수법은 같습니다. 따져 묻자 다른 팀원들이 입금 인증을 하며 추가 송금을 유도합니다. 회사 이름을 재차 묻자 등록번호가 가려진 사업자 등록증 한 장을 보내옵니다. 여의도에 있는 회사라고 했는데 이제 등록증에 적힌 주소는 동대문구라고 되어 있고요. 애완용품, 뭐 수족관 용품 이런 식으로 전혀 그 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지. 대기업 자회사라더니 골목길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계세요. 보니까 간판은 있지만 사람이 드나든 지 오래된 듯한 모습. 왔는데 부재 중이라서. 글쎄, 잘 많이 비죠 거기? 그래, 본 적은 내가 없었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닫은 업체에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한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회사명을 확인하려 하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들을 잡을 수 있을까? 취재진은 한 남성으로부터 단서가 될 만한 제보를 받고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이자 중간 수금책이었다는 인물입니다. 고수익 미션으로 500만 원을 잃은 그에게 일당은 또 다른 부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알림톡으로 제 몸 한번 해보시겠냐? 하루에 일당은 무조건 5만 원이다. 손실을 메워보자는 생각에 제안을 수락하자 그들은 신분증과 계좌 한도까지 요구했습니다. 신분증을 요구를 하고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막 금액대 큰 게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뭐 계속 입금되고 어느 불특정한 이제 계좌를 이제 또 송금을 이제 하라고 이제 재촉을 하는 거지. 왜 안 보내시냐? 그 빨리 보내줘라.
사기 일당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지갑 주소까지 사용해 자금 운반을 시켰습니다.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수사 대상이 된 현호 씨. 형사분이 이것도 똑같은 실제 현금이 자기 손 안에 쥐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신 거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대포 통장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수거책으로 이용될 수가 있구나 하면서 피해자가 중간 수금책이 되면서 돈을 세탁하는 경로가 늘어나는 구조. 최근 또 다른 수금책 2명을 검찰에 송치한 수사팀도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이체하고 다시 또 이것을 가상화폐에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세탁을 합니다. 다른 지갑에서 또 다른 지갑으로 가고 또 불상의 외국인 지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경기에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은 절박함을 노리는 사기 일당들. 민생침해 금융사기는 지난해에만 약 10,000건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부업 사기 피해 역시 늘고 있지만 신종 사기인 탓에 아직 통계조차 없고 구제 방법도 전무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지만 부업 사기는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처럼 꾸민 행위로 법 조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선 신종 사기 사건도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 방지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문제점을 보완한 법안을 다시 만들려 합니다. 너무 다양한 범죄를 하나의 법으로 다 포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그 법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중피해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 저기 법원에 뛸 서류 어디서 띄는 거예요? 제가 신고한 사기건에 대해서 민사하려고 하는데 지난해 부업 사기로 1억 7천만 원을 잃은 오정현 씨. 이 돈을 찾아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에게 또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신도 부업 사기 피해자라며 다가왔다고 합니다. 경찰들 하는 거 계속 이제 믿고 따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전혀 우리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저기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한테 80만 원을 줘서 불법으로 자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받았다.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좌를 추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였다 뭐 이렇게 써있네요. 그렇죠? 저희 사건은 보이스피싱으로 분류가 안 돼서 지급 정지가 안 된다.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제 믿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2천만 원을 또 잃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